자, 앞에서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를 배웠습니다. 뭐 넓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에 의해서 뭐 시험에다 봤던 거고, x축이 있고 fx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 b, c다. 둘러싸인 넓이가 x1, s2다. 그랬을 때 S1을 갖다가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는 뭐가 되냐 하면은 얘는 S1이더라. 인티그럴 B에서 C까지 fx dx는 하면은 뭐가 되냐 하면은 마이너스 S2가 되더라. 만약에 인티그럴 A에서 C까지의 fx 정적분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S1 빼기 S2가 되더라. 이게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였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뭐냐면은 만약에 그럼 인티그럴 A에서 C까지 절대값 fx dx를 하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되냐 하면은 절대값을 벗기는 걸 앞에서 배웠거든요. A에서 B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나올 거고, B에서 C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오면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돼요? S1 더하기 S2가 된다 이거죠. 이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함수의 그래프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정적분 값이 아니고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 P적분 함수에다가 절대값 처리를 하면 양인에는 알아서 넓이랑 같을 테고 음인에는 마이너스 붙여서 넓이 값이 나올 거니까 결국에는 넓이를 구한다고 했을 때 절대값 처리를 하면 다 양으로 표현이 되겠더라.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제 정적분에 활용해서 배우는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정적분을 하시면 돼요. 정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요 P적분 함수에다가 뭘 하시면 되냐면 절대값 처리를 하시면은 그게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P적분 함수에 절대값이 없으면 그냥 정적분인 거고, A에서 C까지 fx를 정적분해라 이거고, P적분 함수에 절대값이 있으면 A에서 C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말이 바뀐다. 끝. 넓이 끝. 넓이 끝. 싫어? 자, 지금은 x축하고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3차함수 같은 그래프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2차함수 같은 그래프가 있는데 얘네들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요. 여기 넓이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넓이. 그죠? 그럼 우리 1차적으로 이제 그럼 뭘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제 넓이를 구하시려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P적분 함수를 갖다가 절대값 처리해야 된다 그랬잖아. 절대값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는 양수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P적분 함수를 갖다가 F에서 G를 뺀 거를 정적분 하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는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위에 있는 G에서 fx를 뺀 거를 정적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적분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뭐가 궁금해져요? 적분 구간이 궁금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은 이대로 쓰면은 fx하고 gx에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게 되고, 고1 때부터 했었던 교점의 좌표는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실근을 먼저 구해놓고 범위마다 누가 위에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를 빼서 정적분 하시면 그게 넓이다. 끝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문제 풀이할 때 여러분이 절대값 표시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원래는 해설지 같은 데는 그러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은 교점을 구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왔어. 그럼 넓이는 인티그럴 알파에서 감마까지 절대값 fx 빼기 gx dx인데 이런 표현 안 하고요. 그냥 바로
구간별로 나눠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서 양수가 되게 잡는다 이거죠. 절대값 표시 안 하시고. 오케이. 만약에 뭐 이제 x축하고도 마찬가지죠. x축하고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함수가 x축하고 있을 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서 교점을 구해. 구했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2에서 3까지는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fx dx, 3에서 4까지는 위에 있으니까 fx dx 이렇게 바로 쓰지. 뭐 이 이전에 여기에다가 인티그럴 2에서 4까지 절대값 fx dx 이런 거 안 쓴다고 어차피.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넓이라는 거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넓이라는 거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대신 넓이를 구하려면은 정적분의 피적분 함수에다가 양수 처리를 해야 되니까 절대값을 줘야 된다. 그죠?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 의미에서 배웠잖아요. 왜 넓이가 기하학적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가 왜 넓이로 가냐? 인티그럴이라는 게 합이다. fx를 더한 거다.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을 더할 때는 그 막대기 길이랑 함수값이랑 부호가 반대. 그죠? 그래서 위로 꺾어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넓이입니다. 그죠? y축하고 둘러싸인 넓이는 이거는 교과 외에요.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딱히 어렵지도 않겠지만은 미적분 가야 배우시는 거고, 혹시나 이제 이게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은 원래 이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알면은 그나마 조금 편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이렇게 고1 때 배웠던 무리함수가 있어요. 루트 x라는 무리함수가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뭐 여기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해서 2, 4라고 해보시면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또는 그냥 아예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요런 거를 구하려면은 내가 넓이 구하려면 정적분을 했으니까 그냥 하면 되지 않냐.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얘를 갖다가 적분을 못해. 근데 또 엄밀히 말하면 또 우리가 또 주소들이 있어서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저번에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적분법 해가지고 x의 n제곱 적분하시면 n 더하기 1분의 1에다가 x의 n 더하기 1제곱 더하기 c 아니야. 근데 이게 원래 조건에 지금 보면은 n 값이 지금 뭐 0부터 0을 포함한 자연수가 다 된다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이게 다 된다고 항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했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분수도 되고 다 돼요. 안 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아마 해보시다 보면은 자기가 찾으시면 찾으시고. 아무튼 그러니까 분수도 되거든. 그러니까 얘 만약에 굳이 0에서 4까지 루트 x dx 하면 이게 답이긴 하거든. 노란색 구하라고 하면. 근데 문제는 얘를 못 구하니까 문제인 건데 학교에서 써먹으라는 건 아닌데 혹시나 그냥 뭐 하실 거면 0에서 4까지 얘를 x의 몇 제곱으로 보시면 돼요? 2분의 1제곱으로 보시면 되고 얘 적분하시면 뭐 돼요? 더하기 1 분의 1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자 뭐야? 분수들은 못해. 이 분수들은 3분의 2 아니야. 더하기 1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아니야. 와. 이렇게 해도 된다고. 나중에 미적분가에 쓰는 거긴 한데 막말로 하려면 여기 할 수도 있다고. 아무튼 그런 건데, 그럼 이제 수투 교과내에서는 만약에 노란색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노란색 넓이 구하려면은 못 구하니까 수투에서는 요거를 구해가지고 빼든가 아니면은 대칭을 시키든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구하는 아이디어도 어차피 대칭이긴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제 뭐 이제 y-스 대칭 역함수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가 1에 1에 돼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결국에 만약에 여기 구하라고 한 넓이는 어쨌든 요 부분 구하라고 한 넓이랑 같거든요. 그럼 요건 이제 역함수 구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거든. 우리가 수원할 때부터 얘기했다시피 여러분이 역함수라는 거 구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죠?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실제로 구할 일이 많진 않다 그랬는데 그 대표적으로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푸는 게 좋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가 이제 지수로그죠. 지수로그는 서로 역함수 관계인데 구하는 게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구해버리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가 2차랑 물이죠. 2차랑 물이. 그죠? 요런 애들. 아무튼 그래서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교과 외. Y 없어요. 뭐 저건 안다 그래서 심화는 아니에요. 저거 할 바엔 차라리 그냥 미적분에 있는 거 끌어내려다가 쓰는 게 낫지. 네,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빼면 돼요? 왜 빼면 되는지 납득이 돼요? 이거 넓이 구하려는데 이거에서 이거 뺀 거 적분하면 되는 거? 기하학적 의미에서 얘기했던 여기에서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만큼 막대기 길이 남을 거 아니야. 계속 이 막대기 길이 합치면 그게 넓이 아니야. 그래서 빼는 거야. 요건 좀 알아두셔야죠. 역함수하고 주제가 뭐냐면은 원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한 건데 여기 지금 이렇게 원함수 fx가 있고 역함수 gx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가 만약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요 파란색인데 뭐 원함수 역함수의 기하학적 의미 중요한 거는 y는 x 대칭이니까 한쪽만 구해서 두 배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한쪽은 어디를 구하면 되겠냐? 당연히 우리는 역함수를 못 구하는 게 많죠. 그러니까 r는 원함수하고 y는 x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서 두 배를 하면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 그럼 저 넓이를 구할 거면은 두 배의 A에서 B까지 누구를 적분하면 되냐? 넓이를 구할 거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그러니까 위에 거가 지금은 X잖아. 지금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시면 되겠다. 이게 원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방법. 알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지금 그림처럼 요렇게 영역이 잡혔을 때나 써먹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 그려보셔야 돼요. 어쨌든. 뭐 외워가지고 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알겠죠? 알아두시면 되겠고 역함수 관련한 정적분 이야기가 이제 요거 하나 하고요. 주제가 요 얘기 하나랑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지금 해준 얘기는 뭐냐면 원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방금 해준 얘기고 요거 말고 정적분 파트에서 나오는 역함수 얘기가 하나가 더 있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끼리 하는 말로 기억자 정리입니다. 기억자 정리. 우리끼리라 그랬어요. 왜요? 밖에 가서 쓰면 무시당한다. 그럼 학교에서 약간 뭐라 해요? 골룸 같은 거야. 알죠? 골룸 써봤어 학교에서? 학교에서요? 애들이 있는 데서 써봤어? 제가 혼자 문제 푸는데 쓰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보는 데서 써봤냐 이거죠. 아니요. 근데 골룸 왜? 어차피 부끄러워? 자, 수학책에 나와 있잖아요. 수학책에? 수원에 나와 있지 않아요? 수원에? 수원에 골룸이 나와? 수투인가? 수투에? 아니 미래에서 수학, 왔니? 수학. 수하에 골룸이 나온다고? 둘 중 하나에 골룸이 있었는데. 반지나 찾으러 와라. 자, 그래서 아니 진짜로. 골룸이 왜 나와? 아니 이름은 골룸이 아니죠. 아이 그 수상에 나오지. 자, 그래서 기억자 정리라고 하고요. 뭐 교과서에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 정리 자체가 아예. 근데 이제 알아두시는데 그 지난번에 이제 개념 가르친 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0에서 2a까지 fx를 갖다가 임의함수를 정적분한 거를 똑같은 값으로 두 개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도 하나 내주긴 했지만 어떤 놈이었던가 이상하게 푼 사람이 있다는데 다시 풀라 그랬는데 강원이었나? 다시 풀어서 보내. 알겠죠? 아무튼 이게 근데 수투에서는 써먹을 일이 좀 적다 그랬거든요. 지금 배우는 기억자 정리도 수투에서는 써먹을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선 뭐냐 하시면 기억자 정리는 우선 뭔지부터 좀 배우면 기억자 정리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라는 함수가 있고요. 우선 써주겠습니다. 먼저 인티그럴 f 인버스 fx fa fb bfb 마이너스 afa 요걸 우리가 이제 기억자 정리라고 불러요. 우리끼리. 왜냐고요? 자, 우선 저 식의 구조를 보시면 내가 그냥 써줬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걸 쓸 때 어떻게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되냐?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원함수의 정적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역함수의 정적분을 더한 거예요. 요렇게 표현이 돼요. 요렇게는 보니까 윗 끝끼리 곱한 거에서 아래 끝끼리 곱한 거를 뺀 거랑 같다는 거네. 그러면 이 공식, 이 정리를 써먹을 수 있는 케이스는 언제냐? 우선은 원함수 정적분 플러스 역함수 정적분일 때 쓸 수가 있고, 그때 쓸 수가 있고, 거기에서 뭐가 맞아야 되냐면은 구간이 맞아야 돼. 구간이 맞다는 거는 하나의 구간이 있으면 다른 놈은 그 자식의 함수 값으로 구해야 돼. 그러면은 쓸 수 있는 게 이 기억자 정리야. 우선 써먹을 수 있는 게. 왠지는 안 알려줬고, 우선은 이 공식을 써먹을 수 있는 게. 그래서 기억자 정리는 언제 쓰는 거냐면, 어느 상황에 문제에 쓰는 거냐면, 역함수의 정적분 값을 갖다가 이렇게 쓰면 또 안 되죠. 한글로 다 쓰는 거죠. 역함수의 정적분 값을 구하는 문제는 거의 99.99999%가 다 기억자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니네가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서 정적분을 할 일은 없을 거거든. 역함수의 정적분을 구하라는 문제는 다 기억자 정리, 요걸로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궁금해요? 네. 자. 수식 증명은 못해요. 수식 증명은 미적분 해야 할 수 있어요. 미적분 가면은 그냥 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수식 증명은. 지금 그럼 우리는 증명을 하려면 뭘 해야 돼? 그림. 그렇죠. 미술학원이야. 자, 그림 그려야 돼. 그림 잘 안 그리는데 요즘에는. 자, 왜요? 귀찮아서. 자, 원함수랑 역함수가 있어야 되니까 원함수, 역함수 있으니까 어쨌든 보조선으로 잘 봤냐 선은? 그럼 삐딱한가? 한 번밖에 안 해줄 거니까 잘해줄게 그래도. 다시는 안 해줄 거니까. 안 보여요. 본 거야. 잘 수평인지 아무리 좋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잘 그렸어. 자, y는 x. 그냥 직선줄 쓰면. 싫거든? 자, 그래서 y x 먼저 하고 a에서 b까지 정적분이니까 원함수 증가함수로 볼게요. 그래서 이제 a를 갖다가 한 이 정도 잡죠. 괜찮아, 이 정도. 에이씨, 어쩔 수 없지. a A B 삐뚤어다고? 네 마음 삐뚤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A에서 B까지 미쳤다. 뭐라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하긴 뭐 A, B 선이 필요했던 건 아니긴 하구나. 얘는 굳이 안 좋으신데 심지어. 자, 자, 됐고요. FA를 한 이 정도 찍고요. FA를 내 맘대로 찍었습니다. 증가하게. FB를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 정도. 그래서 그래프는 요렇게 된 게 y는 fx라고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그리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지금 굉장히 정성스럽게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자, FA가 필요하니까 FA가 여기서 선이 안 잡혀 있었구나. 자, 여기서 요렇게 잡으면 이게 FA선. 그죠? 안 주신다고 선생님 방금 말했잖아요. 좀 더 길게 오. 잡고 있거든. 참. 오. 자, 그래서 FA선.
그리고 FB선. 다시는 이렇게 안 해. 자, 그래서 함수값을 써보면은 여기가 지금 FA거든요. 여기가 이제 FB고요. 그러니까 이제 y는 x 보조수 생각하시면 여기가 이제 FA입니다. 여기가 FA. 그 다음에 여기가 FB죠. 그리고 y는 F 인버스 x를 그릴 건데 인버스 x는 그러면 점대칭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래서 여기니까 한 대충 한 요쯤인 것 같고 얘는 한 요쯤인 것 같고 그죠? 얘는 한 요쯤인 것 같고 그지? 그래서 이제 인버스 그래프를 그리면은 요렇게 만족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만족해? 부여주기가 좀 무식한 소리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럼 이 세팅이 다 됐네요. 뭔가 되게 홀가분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 A에서 B까지 fx dx의 정적분이라는 건 A에서 B까지 fx dx의 정적분 요거죠? 네. 여기다가 FA에서 FB까지 F 인버스의 정적분이라는 거는 요거죠. 손이 너무 두꺼워서 기분 나빠요. 닥칠래요 저 혼자. 됐어요? 둘이 더하래요. 근데 대칭성으로 보시게 되면 이 녹색 대칭시키면 요거랑 같죠. 오. 귀엽다. 그죠? 이제 그래서 왜 기억자 정리인지 알겠죠? 근데 리을자 정리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기억자 정리라고 부르는 근데 겁니다. 니은 나오면 어떡해요? 니은자 같은 경우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리을자처럼 보이지 않나요? 아니 FX 도대체 뭘 보는 거야? 지금 딴 얘기하는 애들이 뭐 눈치를 못 챈 거야,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얘를 엿다 치우면은 요 넓이가 지금 뭐가 돼요? 이 부분이 되죠? 네. 이게 어떻게 리을자야? 네. 만들어봐 리을자로. 근데 FX랑 그래서 얘를 구하는 방법이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 빼면 되잖아. 오. 그 구조로 기억하시면 공식 암기가 좀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그림 그려서 증명하는 거니까 뭐냐 그런가 보다 납득하시면 되겠고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증명하는 건 미적분 가야 증명하는 거라고 했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배우고 나시면. 그래서 앞으로 이거니까 이제 언제 적재적소에 잘 써먹으시면 되겠다. 됐니? 되긴 개코가 됐니? 됐니? 안 됐니? 요즘 책은 이게 없네요. 마풀풀풀풀에는 많이 있는데 내일 시험 문제로 내드릴 테니까 아주 잘 풀어보세요. 네. 됐죠? 네, 잘 개념이니까 잘 공부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저희 수요일에 오답 내가지고 그림 한 3권 그리는 그런 불상사를 만들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똑바로 공부하세요. 네, 저건 책이 없으니까 잘 써두시고 한쪽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이제 솔직히 수투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지는 않고 이제 여러분이 좀 외워야 되는 공식. 외워야 되는 공식. 앞에서 증명해줬던 거, 평행이동하면서 이런 거. 나의 2차 함수 이거 안 나죠? 자,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아무튼 이게 증명 안 할 거고. 자, 이제 정적분에서 넓이 구하는 공식이라 그래서 외우셔야 되는 게 넓이 공식이라고 해서 외워야 되는 게 2차랑 관련된 게 있고 3차랑 관련된 게 있는데 뭐 그 이상으로 관련된 거는 지가 하려면 하시든가. 그래서 언제 쓰냐? 자, 2차예요. 2차랑 연관된 건데 2차가 있는데 x축하고 알파 베타에서 만날 때 넓이 2차가 있는데 직선하고 알파 베타 교점이 잡혔을 때의 넓이 2차가 있는데 2차끼리 만났는데 알파 베타 교점에서 둘러싸인 넓이 요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정적분을 구하라고 하면은 어쨌든 저쨌든 간에 셋 다 공통적인 게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인티그럴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이 될 거고 얘야 그냥 x-알파, x-베타의 절대값 적분이라고 보시면 되지. 최고차는 잠깐 무시하고 잠깐. 어? 근데 얘도 2차랑 직선식은 모르지만 어쨌든 빼면은 이런 꼴로 나오겠지. 인수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다 요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애들의 넓이를 구할 때 쓰는 공식입니다. 최고차 한계수 A라고 잡고 절대값으로 뺐어요. 어차피 넓이니까. 그럼 이때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면은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알파의 세제곱으로 된다라고 앞에서 증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한글로는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에다가 차의 세제곱. 요 차는 뭐예요? 교점의 x좌표의 차고요. 뭐 굳이 주의 아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이 필요한데 당연히 이때는 2차 거 보시면 되고요. 이때도 2차 거 보시면 되는데 얘는 2차 두 개잖아요. 그럼 누구 거 보면 돼요? 둘이 뺀 거 보시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에서 이 타이밍에 여러분이 좀 기하학적으로 납득이 됐으면 하는 게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게 기하학적인 의미가 함수값 막대기의 합이었잖아. 만약에 얘랑 최고차 계수 똑같고 지금처럼 교점 x좌표 똑같으면 이 넓이 어떻다는 거야?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 정도 똑같은 x값 위치에서 이 막대기 길이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야. 실제로. 그런 기하학적 의미를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그래서 2차 관련된 공식. 요거를 옛날에는 안 가르쳤는데 이렇게 좀 가르치는 이유가 혹시나 이제 공식을 언제 써먹는지 그 구조를 좀 알라고 하는 거고. 자, 3차랑 관련된 공식은 3차가 있어요. 이렇게 x축하고 접해요. 교점 x좌표 알파, 여기 베타 둘러싸인 넓이. 3차가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접했어요. 알파, 베타 둘러싸인 넓이. 3차가 있어요. 여기 2차가 이렇게 접했어요. 둘러싸인 넓이. 알파, 베타. 이런 상황에서 주로 쓰는 건데 이런 상황들의 공통점은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은 절대값 최고차항 빼내시면 적분 구간 알파에서 베타까지고 피적분 함수가 어쨌든 간에 절대값의 x-알파의 제곱에 x-베타 dx 형태입니다. 납득이 됩니까? 다 이 꼴이라는 게. 심지어 근데 이게 지금 제곱인수를 내가 다 알파 쪽에 줬잖아요. 그죠? 베타 쪽에도 똑같아요. 어차피. 제곱의 인수가 여기로 가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을 때 넓이가 12분의 절대값 최고차항의 계수 A고요. 그 다음에 얘는 베타-알파의 4제곱, 차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3차 공식 결국에 언제 쓰는 거냐면 적분 구간이 피적분 함수의 인수일 때 쓰는 거예요. 응? 와. 그래서 이 식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보여주는 거야. 활용도가 아주 높아. 써먹으려고 그러면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다고요. 내가 니네한테 일부러 앞에서는 이걸 써먹지 말라 그랬던 게 정적분 연산을 그래도 처음 하니까 많이 해보라는 거고, 그럼 여러분 학기 들어가서 마플 할 때는 이제 다 그냥 이걸로 할 겁니다. 중간에 정적분 나오게 되면. 왜 니네 하다못해 예를 들어 앞에서 이런 문제 있었어요. 어떻게 일생의 2차 함수를 갖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 뭐 이제 절대값 적분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따로 빼서 계산하고 따로 빼서 계산해야 되잖아. 정적분 할 때. 근데 여기는 그냥 그때 공식 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되는 2, 3차에 대한 공식. 와. 자기가 나중에 궁금하시면 이제 뭐 n차로 확장해도 됩니다. 여기가 n제곱, m제곱 이렇게 해도 공식이 있거든. 됐죠? 외우세요. 와. 시간 보자. 4차. 20분의 2. 따뜻하지 않아요? 전혀.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을 찍는 건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자, 그림과 같이 3차 함수가 있습니다. S1이 4분의 5고요. S2가 8일 때, 뭐 이제 이제 기호의 아니야 이거죠. 기호의 표기법을 1번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정적분의 절대값이에요. 넓이에요? 아니죠. 정적분의 절대값이죠. 그럼 정적분이 얼마인데? 여기다 써놓으면 얘가 지금 4분의 5고 얘가 8이니까 정적분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27? 문 계산을 뭘 하길래 이씨. 그러면 암산을 하지 마 이씨. 마이너스 4분의 27이야?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처리해서 4분의 27이죠. 이거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절대값 fx dx랑은 다르죠. 얘는 얘랑 더한 거 아니야. 비교 처음이니까 해보라는 거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절대값 fx 빼기 fx인데 우리가 이런 게 이제 뭐 수원이나 고등 수학할 때 많이 나왔죠. 이런 피적분함수 이런 함수 처리하는 게 fx 범위 나눠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예요? 빵이에요. fx가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2fx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는 빵이고요. 0보다 작은 데는 마이너스 2배에서 이렇게 커진다고요.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2배.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 넓이 구하려는 거 아니야? 이거 얼마일 것 같아? 16일 것 같죠? 그죠? 아니에요? 16이야. 16일 것 같잖아. 그 왜 16일 것 같은 거냐면 중간에 어떤 논리적인 배경이 얘를 함수값을 2배 했다며.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가 함수값 막대기 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2배 하면 2배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약간 뭐랑 같은 느낌인 거냐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거 이게 똑같은 얘기인 건데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초등학교 때 배운 이런 게 있어요. 평행선에서 삼각형 있어요. 이게 넓이 어때요? 같아요. 같아요. 이 개념과 이 개념 같은 개념이에요. 오. 그러니까 높이가 달라지면은 그거에 대한 넓이가 달라진다. 높이가 같으면 넓이가 같다. 이런 거. 초등 과정에서는 뭐라 그래요? 등적 변형이라고 그러죠. 등적 변형. 진짜요? 초딩이 배우기 너무 어려운가 본데. 초등 다 배워요. 초등 다 배우고요. 등 이런 등. 자, 그래서 등적 변형이라고 하고 우리 이제 어차피 이런 말을 잘 안 쓸 거고. 진짜 좀 젊은 초중등 경시나 이런 데서 쓰는 거고. 초등학교 때 써요. 중학교 때도 쓰고. 니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아니에요. 중적 변형이랑 단어 본적 없어요. 저기 나중에 저기 수요일 날 학원 왔을 때 저기 우리 몇 시 수업이죠? 2시잖아요. 2시. 시간 괜찮네요. 그 시간에 저기 밖에 아니요. 안 되죠. 초딩? 그렇죠. 초딩한테 가가지고 너 저기 혹시 등적 변형이라고 들어봤니? 네. 그러면 막 걔네랑 저희 교육과는 달라요. 정수기에서 물 먹는 애 가끔 있을 수도 있거든. 이상한 말 옆에 가서 말아가지고. 옆에 가서 가만히 서서 너 혹시 등적 변형이라고 들어봤니? 근데 아무도 모를 것 물어봐봐. 같은데. 와, 물어보고 여러분 나중에 미적분 하시면은 이거랑 똑같이 이게 이 얘기가 같은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납득을 다 하시는 게 여기다 내가 동전을 갖다가 이렇게 쌓았어요. 네. 부자다. 기둥으로 이렇게 막 쌓았습니다. 한번이 같다. 동전을 막 쌓아놨어요. 스페인. 봐봐. 동전을 쌓아놓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찔렀어요. 옆으로. 그럼 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겠죠. 뭐래? 튀어나오겠죠. 뭐야? 이런 네? 식으로. 왜요? 이렇게 되겠죠. 무게 중심.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겠죠. 이게 이 얘기거든요. 어차피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나중에 미적분 들어가시면 해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수투에서는 정적분 활용해서 넓이가 끝이고 미적분 가시면은 정적분 활용해서 넓이보다 차원이 하나 더 큰 부피를 구합니다. 정적분 가지고. 그때 이제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때 배우는 게 여러분이 카발리에리의 원리. 네. 수학자죠? 처음 들어봤죠? 네. 책 좀 읽으세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리고 책을 다 안 읽더라도 인터넷 서핑이 나좀 그런 걸 맨날 쓸데없이 뭐 유튜브 이상한 거 보고 있지 마시고 좀 제발. 이런 것도 좀 이런 거라도 좀 하나씩이라도 좀 보시면 가발. 이런 게 아예 뜨질 않잖아요, 여러분. 관심 저기에. 네. 뜰 수도 있죠. 저거 약간 유튜브를 선생님 유튜브를 많이 보면은 그 관련 영상으로 많이 안 뜨냐? 안 뜨나? 비공개라 이거 쌤, 저 어차피. 계정이 그거 달라요. 카카오톡으로 가는 거라서 로그인이 안 돼요. 네. 그래요? 안 들어가요. 쌤 영상을 100번 그거에 봐도 안 반영이 안 떠요. 돼요. 그리고 비공개라서 유튜브 찾아서 보기 힘들어요. 찾아서 보기는 어려운데 아 원래 안 떠? 그럼 관련 영상 그런 거? 네, 로그인을 안 했으니까요. 맞아요. 카카오톡이니까.
카카오톡으로 로그인 됐으면 자동으로 연동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안 돼요, 쌤. 더럽게 오졌네. 자, 그래서 아무튼 공부 책 좀 읽으세요. 자, 됐고요. 넘어갑니다. 됐고요. 자, 다음에 넓이를 구하래요. 포물선 2차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요.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그래프 그려보니까 아볼이고 절편이 뭐 잡혀요? 사람 나의 일. 마이라고 4 잡혀요? 뭐 매번 그림을 원래 그릴 필요가 꼭 있는 건 아닌데 필요하면 그리셔야 되겠고 이거 구하려는 거죠? 공식 써야죠. 6분의 최고차 한계수 차의 세제곱 됐죠? 자, 3차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에요. 그럼 얘는 우선은 절편부터 따야 되겠죠? 그죠? 절편을 따야 되니까 원래는 조려야 되는데 안 조리고도 뭐 좀 보이죠? x-1 보이고 마이너스 4에 x-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면은 x-2랑 x 플러스 2랑 x-1이 돼서 1, 2, 마이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프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럼 둘러싸인 넓이로 하는 거니까 날보다 작아요? 둘러싸인 넓이 구하려는 거니까 요거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그렇다는 건 없지만 이거는 가르친 공식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 데서 자꾸 써먹는 그지들이 있어요. 제발 좀. 그래서 내가 여기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공부하실 때 솔직히 뭐 얘는 선택적인 거지만 이거는 그림을 꼭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 부분은. 내가 이제 위에 밑줄 친 식은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되느냐를 보여드리려고 보여준 거고 피적분함수에서 저렇게 인수로 잡힐 때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얘는 그냥 각각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식만 세우면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는 양인되니까 x의 세제곱 적분하시면 되고 1에서 2까지는 음인되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적분하시면 되겠죠. 그죠? 단순 적분입니다. 넘어가서. 곡선이 있고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하고 둘러싸인 넓이인데 이 곡선이 뭐예요 지금? 3차네요? 그래프 개형 뭐 대충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뭐 대충 1,2에서 대충 이렇게 잡히겠네요. 둘러싸인 넓이 여기 구하려는 거네 여기. 그죠? 그럼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아시면은 우리는 공식을 쓸 수 있네. 공식을 쓰게 되면 S는 뭐가 돼요? 12분의 2개밖에 안 가르쳤어. 그죠? 뭐 헷갈릴 것도 없어 솔직히. 12분의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차의 4제곱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차를 알려면 여기 교점의 좌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접점은 1이라고 줬잖아. 여기 접점의 x좌표만 알면 되는데 안 해? 얼마예요? 아니? 여기 접점의 x좌표 얼마야? 뭐지? 잠만. 뭘 배운겨? 기다려. 마이너스 1이죠. 되게 하기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이죠. 네? 뭐라고요? 뭐요? 쌤은 1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아이 그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어차피 그림을 막 그린 건데 뭔 상관이야. 그거 뭔 상관이 어차피 대수적으로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차 얼마예요? 2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기억하세요? 따이들도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네. 따이들한테 물어봐봐. 어? 근각계수 그지들아 근각계수. 아? 말도 안 돼. 근각계수 아니요. 세근의 합이 1 아니요. 네. 그럼 1 중근이니까 2 아니야. 네. 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요. 둘러싸인 넓이 구해야 되니까 우선 교점부터 파악해야 돼서 연립을 먼저 해보니까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은 이게 돼서 제끼니까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네요. 인수분해 하시면 x에다가 x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0하고 2하고 마일이 절편으로 잡히네요. 그러니까 원래 상황은
3차랑 2차니까 여기 지금 마이라고 0하고 2하고 이런 상황이거든. 근데 이거를 굳이 꼭 이렇게 해석을 안 하시고 이 상황으로 놓고 이 상황으로 놓고 보셔서 이렇게 생긴 애가 지금 마이라고 0하고 2인 거에서 이 넓이 구하라는 거랑 똑같다라고 기하학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오. 그래서 각각 구해야 돼요. 방법은 없고 어차피 직접 면상. 접했죠? 오. 접했죠? 네. 공식은 답이죠. 자, 그림과 같이 곡선이 있습니다. X축 및 Y축 역시 그림에서 저기 A 있고 저기 B 있는데 지금 A 대 B의 넓이의 B가 1대 2래요. 1대 2. 여기가 1대 2. A의 값을 구하래요. 뭐 전형적으로 되게 잘 나오는 주제. 2차 함수 아닙니까? 뭐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대칭성이죠. 얘가 지금 2대칭 아니야? 1대칭이네요. 자, 1대칭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대칭이니까 내가 여기 넓이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도 동그라미인데 얘가 이거 얘 2배가 이거니까 얘도 동그라미죠. 네. 그럼 요런 넓이 관계를 알아냈어. 그럼 그 다음에 A를 구하는 방법은 어쨌든 A에 대한 뭔가 관계식 하나만 나오면 되겠거든요. 뭘 이용하시면 되냐? 0에서 1까지 정적분하면 얼마예요? 0. 빵이죠. 위아래 넓이 크로스니까. 끝이죠. 그러면 갔다 오면 되겠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 일반적으로 내진이나 모고나 이런 데에서. 끝인가? 어디까지? 그지? 여기까지. 끝인데 자 여기에서 얘랑 비스꾸리한 그림인데 지금은 얘랑 넓이가 이렇게 1배, 2배 차이 날 때고 2차 함수에서 만약에 2차 함수가 있는데 얘는 외울 건 없고 그냥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를 알아내시면 되겠고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 넓이가 S1인데 요 정도가 있는데 여기가 있는데 여기 넓이가 S2야 2차 함수에서 그럼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뭘 알 수 있을까? 이건데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B가 2대 1이 돼요. B가 길이의 B가 얘랑 다른 얘기입니다. 얘는 넓이가 2배인 거고 얘는 넓이가 같을 때고 알겠어요? 이렇게 쓰면 S12니까 달라 보이나? 둘이 넓이가 같을 때라고 넓이가 같을 때는 저희가 2대 1이에요. 물론 이 참수는 뭐니 해도 뭐 대칭성이니까 만약에 이 짝에서 넓이가 같았다고 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왜 되냐? 왜 되는 것 같아? 안 가르쳐주고 찾으면 자기가 안 까먹겠지 뭐. 안 헷갈려. 근데 못 찾으니까 나중에 까먹겠지. 자, 왜 되는 것 같아요, 저거? 잠깐만요. 기다려. 이렇게 환자들이 많아. 자, 여기다리야. 자, 2차 함수인데 얘를 갖다가 마치 도함수로 생각하시면 원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원함수는 이렇게 3차 함수로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를 갖다가 알파 베타라고 하시면 여기가 이제 알파 베타죠. 그죠? 그러면 저 빨간 S가 의미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빨간 S가 의미하는 건 넓이가 의미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도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거는 뭘 의미할 수 있냐? 함수 값의 차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차이가 얼마예요? 요게 S예요, 요게 S. 요게 S. 근데 뒤쪽에도 똑같이 S가 있다는 건 어디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함수 값이. 그죠? 그 말은 X 좌표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2대1로 가야 돼요. 2대1로. 그래서 저쪽 저렇게 잡히고. 어설프게 알아두시면은 괜히 헷갈려가지고 써먹지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확실하게 납득이 되시고 이해가 되시는 분은 공부를 해서 익히세요. 그러면은 써먹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에서 좀 더 그럼 더 확장하면은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비스듬하게 뚫고 지나갔는데 얘 넓이랑 얘 넓이랑 같대요. 그러면은 교점의 x 좌표의 b가 2대 1이죠. 똑같은 얘기 할까요? 등적 개념. 됐습니다. 자, 앞으로 빠 구해가지고 315쪽에